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주자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재난을 초래했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선 주자에 대한 치밀한 검증,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의 도구로서 심리 분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의 심리 분석이 대선 주자를 검증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함, 정신 건강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안 좋았죠, 정신 건강이. 그래서 박근혜 후보의 정신 건강이 대단히 나쁘다는 점을 제가 이미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는데, 그걸 이제 책으로 내지 않은 것이 조금 후회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뽑히기 전에 그 사람의 이제 정신건강이라든가 내적인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기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고 하는 절박한 동기가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동기는 있으나 그 동기에 명예욕이 좀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2인자에게 적합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년의 대선은 그냥 평범한 정치 일정 속에서 치러진 대선이었다면, 이번에는 범국민적인 항쟁을 통해서 독재자를 쫓아낸 그런 혁명적인 정세 속에서 대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요구,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야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로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또 한국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하나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선 주자를 뽑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년 대선에 비해서 대선 주자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제기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집단심리 부분을 다룬 이유가 이제 거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우선 하나는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대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이 이데올로기를 어떤 심리에 기초해서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를 후보자들이 알아야 대선에서 올바른 어떤 정책을 내세울 수도 있고 올바른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책에서 다뤘습니다. 우선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심리 분석의 의의에 대해서도 좀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심리 분석을 다양한 이제 영역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공인에 대한 심리 분석은 거의 지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프로파일링 정도가 도입됐다고 할 정도인데, 이 공인에 대한 심리 분석의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 사회가 조금 주목하고 그 의의를 깨닫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 유권자의 어깨도 무겁습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후보, 함께 찾아가 봅시다.